기후마을 누구나 인터뷰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새해 연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나도 이런 환경 지키기 실천을 해보고 싶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분을 모셨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지향하며 지구를 살리는 환경 활동에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수행 공동체 정토회의 최지선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최지선 님 개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13년부터 정토불교대학을 통해서 정토회를 알게 돼서 매일 아침에 108배를 하고 정토회에서 수행도 하고 그리고 오늘 송파구에서 왔습니다. 송파구에 살고 있고요. 또 세종대학교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에서 기후환경융합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인 최지선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가 제가 지금 잠깐 놀란 게 아침마다 108배 하시나요? 네네. 그게 정토의 어떤 수행 방법인가요? 네네. 정토행자가 이제 자기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100일을 기도하면 자기가 바뀌고 그다음에 30년을 기도하면은 세계가 바뀐다. 세상이 바뀐다. 이래서 원을 세워가지고 3년 기도하면 자기가 바뀌고 30년을 기도하면 세계가 바뀐다. 그래서 이제 만일결사 30년 이제 작년에 회양하고 90몇 년도부터 법륜 스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2차 만일결사로 또 향후 30년을 바라보면서 매일 아침 108배 하는 게 정토행자 수행법입니다. 제가 이건 좀 세속적인 얘기지만 108배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됩니다. 네, 그러시구나. 지난번에 저희가 정토회 회원분을 한번 모셨는데 깜짝 놀란 게 어떤 수행 단체인 건 알고 있었는데 환경 실천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들 하고 계신지는 몰랐어요. 네, 맞아요. 그 실천이 수행의 연장인 건가요? 정토회에서는?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배웠고요. 정토회에서 어쨌든 이제 나로부터 이제 다 나아가고 또 불교에서 연기법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연결돼 있다. 행동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환경에 대해서도 다 개개인이 그렇게 하는 게 수행의 일부라고 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제는 그리고 이제 정토불교대학 통해서 정토회에 입문했다. 송파구에 살고 있다. 세종대학교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에서 기후환경융합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채식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 맞아요. 그것도 이 정토에 수행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불교 신자여서? 채식은 사실은 제가 이제 원래 불교 신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정토회를 알기 전에 틱나탄 스님이 쓴 책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방학 때 이렇게 읽기 목록 이런 거 주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평화로움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이 식탁에 오르는지를 좀 이렇게 짧게 한 페이지 정도로 틱나탄 스님이 이렇게 도축장에 가서 어떻게 도축이 되고 뭐 동물이 길러지고 하는 거를 진짜 한 페이지 정도로 묘사한 게 있었는데 그걸 보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고기를 먹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채식을 하게 됐는데 마침 또 정토회에서도 남의 타인의 고통 위에 이제 나의 행복을 쌓지 않는다 좀 그런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향과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불교 신자가 아니셨는데 베트남이시죠. 틱나탄 스님 책을 읽고 동물들이 어떻게 도축이 되고 우리 밥상에 오르는가 과정을 보면서 굳이 이러면서까지 육식을 할 필요는 없다 하고 채식이 되신 거군요. 그러면 뭔가 이런 적극적으로 환경운동에 임하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정토에 가서 배웠다. 이게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좀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우연한 계기로 또 채식을 하게 되고 또 정토회에서 사실 이제 그때는 채식만 하고 뭐 자원순환 관점에서 뭐 일회용품이나 이런 거는 별로 경각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3년도에 정토회를 알게 되니까 정토회에서는 더 정말 이렇게 일상생활의 모든 생활 면면이
내가 일회용품을 이제 쓰는지 거기 쓰레기 제로 운동을 90년대부터 되게 2000년대인가 되게 예전부터 하셨더라고요. 네, 20년 전부터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우면서 또 빈그릇 운동 하면서 이제 밥 먹는 그 음식물 쓰레기 관련돼서도 좀 깨어있게 되고 네. 그러면서 좀 생활 전반적으로 진짜 많이 점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되게 많은 삶의 부분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근데 무언가 계기가 있을 때마다 계속 변화를 하셨네요, 스스로. 어떻게 보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재작년이면 2022년인가요? 송파구 동네 청년 쓰레기 줍기 모임. 네. 근데 제가 요새 청년들은 학교 단위로 움직이기보다 지역 단위로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근데 송파구에서 동네 청년 쓰레기 줍기 모임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이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래서 그 이름이 뽕나무 클럽이라 그래서 잠실이어서 네. 뽕나무 클럽. 네네. 조금 어떤 분들은 네. 생소하다 좀 이름이 왜 그거지 이렇게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잠실이 이제 뽕나무 누에고치 양잠 하던 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좀 자연적인 느낌을 줘서 뽕나무 클럽이라고 했는데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좀 쓰레기를 주워보자 환경 실천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아는 지인분과 둘이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그분도 정토회 분이세요. 정토회 네. 도반이랑 같이 둘이 쓰레기를 줍자 하다가 이거를 조금 더 많은 지역 사회 청년들이랑 아니면 그냥 누구나 사실 청년일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누구나와 같이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 송파구에 이제 한강이 있으니까 한강에 가서 뭐 쓰레기 이제 주우면서 왜냐면 거긴 저희가 안 주우면 그게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갈 네, 쓰레기잖아요. 네. 그래서 줍고 한 그 방에는 한 40명, 40명 정도 이제 계신데 매달 모이는 분들은 한 뭐 3명에서 5명 정도 정말 3, 3, 5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재밌는 게 담배꽁초를 요즘 세상에도 그렇게 많이 버려져 있을까 하는 생각을 보통 하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생활협동조합에서 나왔던 최대욱 선생님도 담배꽁초 주스로 다녔더니 안 보이는 데다 숨겨놓은 담배꽁초들이 네네. 많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떠신가요? 이거 주스로 다녀보면. 담배꽁초는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 정도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잠실 세내역이라 그래서 네. 그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그 종합운동장에서 야구 많이 이제 보러 오시는 분들이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치킨이나 이런 것도 사가시는 그런 유흥가가 있어요. 시장도 있고. 네. 근데 거기 가면은 술집이나 이런 게 많아서 그런지 담배꽁초가 완전 허리 아플 정도로 계속 저희가 아, 정말요? 네, 주우면서 좀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 또 송파구에서 이 모임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송파구 정도면 자치단체에서 구청에서 굉장히 미화 작업을 많이 하는 곳일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 몇 명이서 쓰레기 줍기 모임을 해야 할 만큼 쓰레기가 많을까? 이게 좀 의아했거든요. 길에. 네네네. 다녀보니까 어떠세요? 근데 왜냐하면 버리는 게 항상 이제 아무리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네. 하셔도 계속 버리는 게 발생하니까 특히 뭐 이렇게 환경미화원 분들이 일하지 않는 뭐 주말이나 그럴 때는 특히 더 많이 발생을 하죠. 아, 그렇구나. 또 한강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네, 한강변에 맞아요. 또 쓰레기들이 있을 테고. 네. 그럼 고정적으로 모여서 가시나요? 요즘 한 몇 분 정도 모여서 이 쓰레기 줍기를 하고 계세요? 뭐 작년에 그 담배꽁초 줍기 할 때는 한 뭐 6, 7명 정도 이렇게 모였었고 모이면은 한 3명에서 5명 정도 진짜 소소하게 네네 모입니다. 그래서 그 3명이나 5명이서 막 열심히 주스로 다니는 거예요. 네네, 보통 한 번 맞아요. 모이면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 다니면서 그렇게 길게는 안 하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네, 길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모임 장소에서 가는데 한 30분 걸리고 이제 쓰레기 한 1시간 정도 줍고. 네. 그 막 엄청나게 막 큰 부담을 가지고 큰 캠페인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이거를 꾸준히 하면서 각자 느끼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모임을 하다 보면 재밌는 에피소드, 재밌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쓰레기 많은 걸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쓰레기를 줍는 게 이제 한 번은 친구가 왔는데 네. 되게
뭔가 재미없을 줄 알았다. 그냥 너무 건전한 모임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막상 와보니까 진짜 재밌다는 거예요. 이 쓰레기 줍는 재미가 마치 그 네. 수렵 채집인이 네, 채집을 하듯이 그런 네. 재미가 쏠쏠하면서도 안타깝지만 물론 근데 이제 한 번은 저희가 발견한 게 이제 한강 강가에서 갑자기 친구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여기 유방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저는 그냥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거 봐봐 유방이야 하면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저희가 집게로 이렇게 그걸 눌러보니까 정말 실리콘이 이렇게 통통 튀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실리콘 유방 한쪽이 되게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물건이 존재하는 것 자체도 몰랐는데. 그래요. 저도 지금 듣고 네, 한 몇 킬로, 한 2, 3킬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코스프레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장착하는 그런 변장할 때 하는 유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한강 어딘가에서 떠내려왔구나. 네, 싶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제가 저희 프로그램에 한번 스줌남이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부산에 계시는 유튜버인데 이분의 유튜브 콘텐츠는 계속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쓰레기, 낯선 쓰레기 이런 게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네. 환경운동 차원에서 하시고 계신 건데 제가 보면서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는 걸로 콘텐츠가 되네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선생님은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 걸로 지역 모임을 만드신 거네요. 맞아요. 그럼 모여서 쓰레기만 줍고 헤어지나요?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쓰레기 줍고 그다음에 끝나고 간단하게 뭐 차 한잔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지냈나 좀 소소하게 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신기합니다. 모여서 뭐 영화를 보거나 모여서 뭔가 산을 다녀오거나 이게 모여서 동네 쓰레기를 줍고 헤어지는 모임. 아하.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궁금한데요. 이게 이렇게 쓰레기 줍기를 하면 한 사람당 아까 30분 정도 목적지에 가서 1시간 정도 줍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양을 주울까요, 보통? 꽤 많이 줍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아요. 이것저것 막 뭐 라면 용기, 뭐 맥주 캔, 아니면 뭐 샴푸통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막 등등등 뭐 이상한 뭐 타이어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줍다 보면 한 1인당 10리터에서 20리터 정도는 거뜬히 줍는 것 같아요. 10리터에서 20리터요? 네네. 한 사람당. 네. 송파구처럼 깨끗한 동네에서. 그렇구나. 뭐 쓰레기 줍다 보면은 혹시 뭐 옛날 동전이나 이렇게 막 신기한 물건들도 그 스줌남 유튜브 보니까 희한한 걸 줍더라고요. 더 꾸준히 하면 그러실 것 같은데 저희가 줍는데 이제 한강에 가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높이 잔디밭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 말고 그 밑에 내려가서 강이랑 인접한 데서 줍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은 진짜 뭐 각종 쓰레기들이 많은데 뭐 진짜 옛날 뭐 80년대 동전 뭐 이런 것도 주운 적도 있고 뭐 옛날 과자 봉지 진짜 딱 그 포장지를 보면은 복고풍 냄새가 나는 지금은 더 안 만드는 네네 지금은 안 만드는 연식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옛날 느낌의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여름에 뭐 떠내려 온 것 중에 지갑도 한 번은 주운 적이 있어서 경찰서에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그 옛날 동전, 옛날 과자 봉지 얘기를 하시니까 그 과자 봉지가 안 썩고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겨울에는 계속 두툼하게 입고 쓰레기를 죄송한데 제가 웃어서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시는 건가요? 안 그래도 겨울에는 좀 너무 춥잖아요. 또 강이다 보니까 강바람도 세고 해가지고 겨울에는 환경 실천할 수 있는 다른 뭔가를 하자 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1월 모임으로는 그 바느질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바느질이라고 하면은 뭘 만든다기보다도 이제 올해 뭐 빵꾸난 양말을 어떻게 깁는다든지 사실 요즘 청년들은 바느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을 한 분 초빙을 해가지고 자원봉사로 초빙을 해서 바느질도 배우고 또 저희 이제 여성분들은 면생리대 만드는 거 배워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재단해서 저희가 이렇게 손바느질로 면생리대도 만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원순환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바느질이나 재봉질을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물건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를 바꾸. 그럼 혹시 직접 입으시는 것 중에서 뭔가를 바꾼 네. 게 있을까요? 입는 것 중에선 지금 양말을 한 제가 빵꾸가 한 양쪽에 2개씩 난 거를 제가 네, 2번씩 기워가지고 네. 요즘 구멍난 양말 그냥 버리는데 보통 그렇군요. 그래서 이 쓰레기 줍는 모임, 이 독특한 모임이 송파구랑 연계를 해서 활동하고 있다고요, 지금. 네, 이게 직접적인 연계는 아닌데 이게 네. 좀 입소문이 났는지 어떤 분이 저를 이제 왜 저희 지자체 보면은 민간 협치 기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녹색 송파 위원회에 제가 추천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위원으로 기후 분과에서 네, 활동을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뭐 구청의 정책 제안 이런 걸 하는 건가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정책 자문을 해서 자문 기구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제 뭐 저희 같은 건 기후 분과니까 올해 송파구청 환경과에서는 탄소 감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저희한테 검토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탄소 중립 조례를 만들어야 돼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문 피드백을 드리기도 하고 네, 그랬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 분들 혹은 모르는 분들하고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던 건데 구청의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됐는데 아까 자기소개할 때 세종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기후대학원이라고 해서 요즘은 이런 대학원도 많이 생기는구나 했는데 어떤 주제로 논문을 쓸 계획이신지 그 대학원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대학원은 여기 저희 녹색 송파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전희찬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후 환경 쪽에서는 되게 대가세요. 그래서 그분 추천으로 이제 대학원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좀 관심 있는 주제는 2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프랑스의 사례인데 자원순환 관련해서 프랑스 자원순환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뭐 되게 이제 법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저희 마트 가면은 왜 막 채소나 야채 이런 게 개별 포장돼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2023년부터 1월 1일부터 모든 마트에 개별 포장을 금지를 했어요. 플라스틱 개별 포장을. 그러니까 생야채나 생과일에 대해서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29개 항목에 대해서만 이제 예외를 뒀거든요. 근데 그 예외도 이제 점차 줄여나가는 쪽으로 해서 근데 그게 뭐 선진적인 뭐 영국이나 다른 유럽 나라에 비해서도 되게 이례적으로 좀 되게 진보적인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건 또 정토회랑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근데 저희가 친환경이라고 해서 되게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게 많잖아요. 뭐 전기차라든지. 뭐 그런데 근데 사실은 이제 전기차를 굴리기 위해서 또 전기도 생산해야 되는데 그 전기가 이제 친환경적이면 괜찮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으로 많이 때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를 줄이는 게 좀 핵심이다라는 뭔가 학계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그 세종대 원우님들이랑 막 얘기하다가 이렇게 어떤 분이 공유해준 기사는 1인당 그 탄소 배출 총량을 제한하자. 그러니까 1인당 생활 속에서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한 그런 기사를 공유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땐 정말 이제 일상 속에서 환경 실천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 기후 위기 때문에 좀 그런 제도들도 좀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프랑스 자원순환 지원책이 되게 궁금하네요.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초대 손님 중에 한 분이 옷을 수선하는데 지원금을 주게 돼 있다 이제. 맞아요. 근데 지금 플라스틱 비닐 포장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제가 의아한 게 여태까지 그럼 그거를 안 했을까? 정부가 나서서 하면 되는 걸 20년 동안 탄소를 줄인다고 하면서 어떤 나라도 안 했을까? 이게 참 놀라운데요. 지난번에 정토의 윤석훈 선생님 나오셔서 그 뒷물 수건부터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지선님이 동네 친구들하고 모여서 쓰레기 줍는 모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최지선님께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한테 나 혼자만 잘하면 뭐해? 이게 나 혼자 한다고 되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너무 이제 이게 문제가 큰 문제고 또 이렇게 변하는 게 많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절망적으로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희망을 가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게 이제 저도 이렇게 골방에서 저 혼자 틱나탄 스님 책 읽고 이제 채식을 결심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되게 채식이라고 하면은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가 맞아요. 2008년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되게 트렌디한 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사회가 변하긴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더디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저는 이제 개개인의 실천이 뭐 저희 얼마 전에는 뭐 몇 년 전에는 그 스팸 위에 있는 노란 뚜껑 있잖아요. 그것도 소비자들이 요구를 해서 노란 뚜껑 필요 없는데 이제 미관상 있는 거여서 그거를 플라스틱 네, 줄이기로. 플라스틱 줄이기로 네, 그 스팸 만드는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없애기도 하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이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만큼 또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그런 정치나 이런 기업을 바꾸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들이고 개개인이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잘하면 뭐해가 아니라 그게 모여서 어떻게든 바뀔 수 있다고 30년 동안 108배를 하시는 거잖아요. 세계를 바꾸려면 맞아요. 30년 동안 일단 실천을 해보자. 네. 개인적으로 실천을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되게 엄청 간단한 건데, 네. 뭐 뒷물수건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손수건이라도. 네, 저희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뭐,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 쓰잖아요. 네. 그런 냅킨 같은 거, 티슈 같은 거 쓰는데, 손수건 사용이랑,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한테는 면생리대나 생리컵 써보는 거를 제안드리고 싶은데, 이게 진입 장벽은 조금 있는데, 그거를 거치고 나면은 정말 너무 좋고 되게 오히려 편리하고 좀 편안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것도 제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지선님께 신청곡을 하나 부탁드려보라고 지금 저희 신청곡이요? 제작진분들이 계속 신청곡 혹시 준비해 네. 오셨나요? 오늘 평소 신청곡? 좋아하시는 음악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밴드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그냥 지금 생각나는 곡은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제가 좋아하는 네. 노래인데 그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들으면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정토에서 수행 중인 최지선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도 새해부터는 또 하나 실천을 해보죠. 최지선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